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영시 서인구 에이스 카운티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갈아타리가 하려고 하는데 네. 용인 기흥 영덕동에는 네. 기흥 효성 힐턴이나 기흥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 포레비스 아파트하고요. 푸르지오. 네. 포레피스요. 네. 포레파스 아파트하고요. 네. 화성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하고 수원 권선 하늘채 더 퍼스트 아파트 보고 있는데 어디 쪽을 하시면 좋을지 네.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어딘지 좀 알고 싶어서요. 입지가 조금 미래 상승 가치가 있는 아파트요. 뭐 되게 많이 보셨네요, 지금. 그렇죠? 한 4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받아 적지는 못했으나 네,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홍정기 전문가님은 역시 전문가라 아시나 봅니다.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갈아타기 할 만한 곳 요 일대에서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용인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4개 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4개 단지의 특징이 있어요. 4개 단지의 특징은 자, 사실은 큰 폭의 시세 상승도 거두면 좋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단지들은 사실 가성비이면서 실거주, 즉 실거주 가성비 단지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4개 단지 중에 어떤 단지를 샀었을 때는 더 드라마틱하게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단지, 그 4개 단지 중에 일부 조금 떨어져 있는 단지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좀 그래도 압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우선 지금 거주를 하시는 단지 중에 사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망포고등학교 위쪽에 있는 반정 아이파크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수원 하늘채, 그렇죠? 맞죠? 네네. 네, 네. 자 이런 거 고르실 때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단지의 임장도 가보시고 보셨겠지만 지금 언급하셨던 4개 단지 중에 용인시 처인구 쪽보다는 지금 조금 더 우리 권성구 쪽하고 반정, 망포 쪽 가까운 이쪽 라인들 보시는 2개 중에 단지 중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중에서도 시세 차익의 흐름이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이냐, 자,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최근 우리 3개년간 아파트 흐름이 시세가 사실 서울 중심구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최근 3개년간 그래도 거래들이 좀 된 단지들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 3개년간 아파트의 시세 상승 그래프에 우상향을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른 친구들을 고르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개 단지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단지가 조금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즉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같은 경우는 옆에 공원도 있고, 그렇죠? 네, 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 2단지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큰 부분들에 봤었을 때는 실거주 가성비 단지의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를 고른다고 그래서 이 단지가 훨씬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단지가 일정 부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번째는 요 단지들 중에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많고 최근 3개년간 거래된 양들에 대한 상승폭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단지, 즉 아파트는 균질성이 좋은 부분들,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은데 여기서 봤었을 때는 저는 수원 하늘채가 그래도 조금 더 반정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살고 싶은 곳에 여기서 골라서 내가 살아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오히려 저는 더 맞는 것 같고요. 꼭 거기서 고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런 단지들 골라보시면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영덕동에 효성 힐링턴하고요.
그 영덕동 옆에 기흥 푸르지오 포레패스 아파트도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떨까요? 네. 지금 또 아파트 두 개를 추가하셨는데 자, 아니요, 추가를 네, 아까 하셨는데, 처음에 자, 제가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했습니다. 자, 네.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쪽이나 우리 지금 영덕동. 네, 영덕동이랑 그쪽 말씀을 하셨는데, 전 네. 지역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쪽보다는 수원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수원은 사실 제일 어디가 상승세가 좋아요. 당연히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 광교가 좋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어디가 좋아요? 그 다음에는 망포나 영통이 좋아요. 왜? 삼성단지의 직주 근접이 좋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입지적인 측면을 제가 보고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쪽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말씀하신 4개 단지는 가성비 실거주 단지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직주 근접 가능성이 있고 대단지로 구성된 부분들을 제가 추천을 드린 부분들이니까 그 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일대 용인까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천호동 564번지 성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네.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천호동의 564번지 성원 아파트. 네, 네네. 뭐 그리 큰 단지는 아닌가 봐요. 집원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맞아요. 그죠? 네. 천호동에서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의 미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매도하면 괜찮을지 바꿔드릴게요. 홍정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천호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보셨어요? 자, 사실은 여기가 한 120여 세대, 한 124세대, 자, 크지 않은 단지예요. 자, 나홀로 아파트들, 자, 아파트의 본질을 살펴보았었을 때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은 뭐 우리 개별성, 사실은 우리 평창동의 고급 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별성, 그렇죠? 예, 자, 빌라와 다세대 단독주택들은 서로 각각 생긴 모양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요. 아파트는 어떤가요? 그거에 비해서 균질성, 자, 모아져 있고 단지가 더 커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꼭 이런 거 아니어도 아무래도 모아져서 조금 더 균질하게 더 모아져 있고 또 그 규모화가 대단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세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시세 차익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을 하셨다면 사실은 천호동 성원 아파트의 개별적인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나홀로 아파트이고 당장 재건축이 될 만한 상황들이 아니어서 꼭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갈아타시는 부분들이 맞긴 합니다만 지금 단순히 지금 미래적인 가치 어떨까요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큰 그림에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이유는 자, 보시면 우리 이렇게 어떤가요? 자, 우리 천호랑 길동, 강동, 천호 요 사이클 내에서 보았었을 때 지금 재개발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변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 힘이 실리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금 체크를 해 보셨었을 때는 저는 천호동 성원 아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당장은 매도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천호동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파트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부분은 사실 좋은 입지에 대단지 경우에는 사실 실거주를 하면서도 그 몸뚱아리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개연성들이 높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서울에서. 사실 빌라에도 거주를 하시고 나홀로 아파트에도 거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좀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어떤 게 있을까? 라고 그러고 지금 서울 아파트, 서울 집값에 대한 당장 26년 전망에 대해서 보자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보다는 아파트 값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사실 서울 사람들만 사지 않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시도군에서
사실 기회가 있다면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자, 우리가 실제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집도 많이 오르기를 원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압구정, 반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크고 큰 단지들, 입지가 좋고 좀 비싼 집들, 이런 집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실제 두 번째로 봤었을 때 거주와 투자를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느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 천호동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거를 팔고 내가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적은 짜투리 금액으로 지금 주변 이 길동이나 천호동 주변에 한 1억 전후 1억 미만으로도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역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천호동 일대 얘기 좀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전 1544-8520으로 함께 하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5 규제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내년을 준비하면서 네. 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 뭔가 새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주신다면. 네. 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25년도 사실 지금 큰 기조 두 가지를 저희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국채들을 발행하고 현금을 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 경기를 이런 형태로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구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 즉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수요가 일반적인 수요보다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넓고 깊습니다. 자, 수요가 있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자, 세금으로 규제하고 대출로 규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시장의 큰 메인스트림 트렌드 방향성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에 보았었을 때는 조심스럽게 지금은 짜임새 있는 잘 플랜을 짜셔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보유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내 집을 팔아야 되나 또 혹은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들도 많이 하세요. 오늘 자, 질문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내 집이 지금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즉 뭐 과청, 광명, 분당 이런 지역들은 사실 준서울과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지역들에 있다. 또 그런 지역들의 위치에 있는데 마침 수요가 있는 군의 아파트라든지 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저는 파실 필요가 없다. 왜?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논리에,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앞으로도 2년간, 3년간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상황들을 보았었을 때 지금 26년에도 시장의 수요는 서울의 아파트에 포커싱을 맞추고 내 집을 굳이 서둘러서 파지 않으셔도 되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26년에도 좀 맞는 나에게 맞는 이런 플랜들을 잘 짜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 계획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답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